안녕하세요. 전설적인 세계 권투 챔피언 조지 체인버스,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과거 영광의 잔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은 끝났으며 그 앞에는 지루한, 때로는 심지어 굴욕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는 오직 추억에만 빠질 수 있습니다. 운명이 그 권투 선수를 러시아로 이끌고 갑니다. 여기서 쉬운 돈을 갈망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에게 끔찍한 장난을 칩니다. 지역의 권력자들은 체인버스가 다시 링에 서는 것을 보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그의 의지에 반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철저한 보안 감옥 블랙힐스에서 전사 유리 보이카가 다가오는 전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측은 검투 경기를 마련하고 갱들이 러시아 마피아 보스 가가가 이끄는 도박을 합니다. 가가 자신은 밖에서 자신의 나이트클럽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이카와 같은 젊은 도전자인 아르카디 다비치가 여러 잔인한 살인으로 고소된 그는 최강자와 맞서고 있습니다. 그는 반격을 시도하지만 1라운드에서 보이카의 뛰어난 다리 차기에 넘어지고 맙니다. 점프에서 차기를 날립니다. 다비치는 매우 강한 전사임을 증명하며 여러 번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의 상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잔인하게 마무리합니다. 보이카는 아직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폭력배의 사업에 좋지 않으며 가가는 이길 수 없는 전사를 멈추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 권투 챔피언 조지 체인버스가 러시아에 도착합니다. 그의 경력이 끝났으므로 그는 의심스러운 광고에 출연하며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병을 깨뜨립니다. 미국의 매니저가 갈등을 해결하고 스타가 웃음을 지으며 돈을 받도록 설득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날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체인버스가 안전하게 집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호텔로 가는 길에 낯선 사람들이 그의 방에 몰래 들어와 불법 물질을 심습니다. 갑자기 권투 선수가 돌아오고 범죄자들은 제 시간에 도망치지 못한다. 조지 체인버스는 그들 중 한 명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린다. 하지만 다른 한 명에게 뒤에서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는다. 매니저는 경찰을 부른다. 하지만 가해자들을 찾는 대신 그들은 즉시 방을 수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체인버스에게 블랙힐스로 가는 티켓을 발부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찾는다. 가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도착하자 지역 챔피언을 포함한 전체 교도소가 권투 전설을 보러 나온다. 보이카는 그와 겨룰 수 있는 순간을 기대하고 있다. 교도소 소장 마르코프는 권투 선수를 환영하며 체인버스의 팬이었다고 말한다. 사실은 모두 당신이 여기에 와서 매우 기쁩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여기서 나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입에게 차가운 샤워를 강요하려 하지만 그는 거부한다. 그리고 경비원들과 싸움을 벌인다. 상황이 바뀌는 것은 전체 분대가 곤봉을 들고 샤워실에 나타날 때만이다. 그가 자신의 감방으로 끌려가자 한 수감자가 그의 얼굴에 악취나는 액체를 쏟으며 유리 보이카에게서 온 선물이라고 말한다. 조지는 스티븐과 함께 있는 감방에서 스스로를 청소한다. 같은 물질 소지 혐의로 수감된 영국인이다. 체인버스는 불친절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오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여전히 자신하고 있다. 다음 날 점심에 그는 휠체어를 탄 노인 크로스에게 거의 치일 뻔한다. 그는 여기 있는 것이 너무 길어 조금 미쳤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는 지하에서 살며 식사 시간에만 여기로 올라온다. 보이카와 그의 일당이 구내식당에 들어오면 모든 수감자들이 존경의 표시로 일어난다. 체인버스는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먹는다. 식사를 마친 후 미국인은 전사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보복으로 컵에 침을 뱉고 그 남자의 얼굴에 내용물을 쏟아버린다. 보이카가 조지에게 달려가지만 경비가 싸움을 중단시킨다. 유리는 불만이지만 마르코프는 그가 링에서 복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약속한다. 체인버스는 그의 매니저를 방문받는다.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이라는 불쾌한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복서는 그 전에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한다. 조지는 서둘러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떠난다. 격분한 상태로. 한편 범죄자는 마르코프에게 싸움꾼들을 서로 대립하게 하도록 돈을 지불한다. 링에서 싸움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후 스티븐은 보이카의 부하들에게 공격받고 그들은 그를 때리려고 한다. 체인버스는 그의 동료 수감자를 방어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가가가 감옥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관리 측에 뇌물을 주었다. 보이카는 즉시 사건에 대해 알게 되고 조지에게 싸움을 도전한다. 미국인은 감옥 마당에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그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경비가 다시 그들을 떼어놓는다. 저녁에 보이카는 새로운 도전자와 링에 들어간다. 범죄자들은 다시 한번 내기를 하고 체인버스는 관중석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또 다른 전사가 패배하고 복서는 그가 매우 힘들고 잔인한 상대를 만나게 될 것임을 깨닫는다. 유리는 이미 싸울 결심을 하고 관중 속에서 체인버스를 지목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마르코프는 미국인을 부른다. 그리고 경비들과 또 다시 싸움이 벌어진 후 그 남자는 소장에게 끌려간다. 그는 조지에게 링에 나가라고 격려하며 석방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복서는 거부한다. 그로 인해 그는 지하실로 보내진다.
또 다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대가로 체인버스는 악취나는 구덩이에 뛰어들어 삽을 가져오라고 한다. 그때 구로트가 그의 도움을 주어 도구를 되찾도록 돕는다. 보호 마스크를 주고 작업을 마친 후 체인버스는 노인이 방 안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 남자의 벽에는 소녀의 사진이 걸려있다. 나이에 비해 크롯은 쉽게 팔로 자신의 체중을 들어올린다. 이후에는 스티브는 그 노인이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었다고 밝힌다. 그는 한 번 교도소 경비원을 죽인 적이 있다. 그로 인해 그는 지하실에서 살게 되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영국인은 불법 약물을 계속 사용하고 보이카의 부하들이 그가 약물을 사용하는 장면을 포착한다. 그들은 체인버스를 링으로 데려오는 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그들은 그가 지하실에서 일하는 동안 권투 선수에게도 공격을 한다. 크롯은 그가 반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도착한 경비들은 계속해서 미국인을 괴롭힌다. 이번에는 싸운 대가로 악취나는 물과 쥐가 있는 독방에 갇히게 된다. 크롯은 새로운 사람을 끔찍한 환경에서 살아남게 도와준다. 음식을 가져다주고 약을 주며 노인은 체인버스가 여전히 혹독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 그가 링에 오르기 전까지는 석방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무죄를 증명하려는 시도와 경비원들과의 싸움은 그를 아무 곳에도 이끌지 못할 것이다. 곧 복서가 석방된다. 그리고 정리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는 가가와의 회의로 바로 끌려간다. 체인버스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 자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의 매니저도 여기 있다. 보이카와 싸우도록 권유하기 위해서다. 이 싸움은 석방과 막대한 급여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본다. 무장 경호원들이 다시 함정에 빠진 조지에 제지를 한다. 그는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체인버스는 스티븐만을 믿을 수 있다. 그를 보조 코너맨으로 삼는다. 밤에 그들은 석방된 후 무엇을 할지 이야기한다. 영국 남자는 12년 더 감옥에 있어야 하지만 그는 아내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사들은 훈련을 시작한다. 보이카는 종합 격투기 훈련을 한다. 체인버스는 권투 조합에 의존한다. 어느 날 밤 보이카의 부하들은 다시 스티븐에게 물질로 뇌물을 주고 전사들이 링에 들어가기 전에 할의를 준다. 싸움의 날이 오고 가가는 보이카에게 내기를 한다. 80%의 배터들이 미국 선수에게 돈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들은 관중의 박수 속에 경기장에 들어온다. 보이카는 바리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체인버스는 그 상황을 이용해 여러 성공적인 조합을 실행한다. 러시아인은 반격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의 상대는 그에게 다가가는 모든 시도를 피한다. 유리는 턱으로 향하는 펀치를 놓친다. 그리고 상대에게 쓰러진다. 그는 이렇게 패배에 가까운 적이 없었다. 한편 스티브는 체인버스의 물병을 보이카의 부하들이 준 물병으로 바꾼다. 주의 깊은 크롯은 속임수를 눈치챈다. 보이카는 일어난다.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즉시 상대를 발로 차기 시작한다. 체인버스는 그것에 대비하지 못했고 여러 번 고통스러운 타격을 피합니다. 보이카는 거리를 유지하며 그가 타격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치열한 싸움에서 그들은 링 밖으로 넘어지지만 벨이 라운드의 끝을 알립니다. 휴식 시간 동안 조지는 병에서 물을 마시고 즉시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그는 싸움을 계속하려고 하지만 방어 자세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카의 상징적인 회전 발차기에 의해 KO 당합니다. 체인버스가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크롯이 그가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분노한 조지는 스티븐에게 맞서기 위해 가지만 그가 이미 셀에서 밧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겼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체인버스는 보이카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식당에서 그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대는 그가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공정하게 승리했으며 이번에도 누구를 독살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마르코프가 경비원들과 함께 나타나 싸움꾼들이 논쟁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자의 셀로 보내라. 체인버스가 약속된 석방에 대해 묻자 교도소 소장은 그런 약속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조지는 강력한 주먹으로 마르코프를 날려보내고 경비원들이 권투 선수에게 달려듭니다. 보이카도 자신이 부정한 승리에 의해 속고 수치스러워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속임수에 연루된 2명을 죽입니다. 그동안 체인버스는 눈이 내리는 마당으로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셔츠만 입은 채로 기둥의 쇠사슬에 묶입니다. 맞은 채로 그는 도움 없이 추위 속에서 몇 시간을 보냅니다. 권투 선수의 매니저는 보수를 받고 언제 그의 고객이 석방될 것인지 묻습니다. 가가는 그 남자가 갑자기 체인버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이 맞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탐욕스러운 매니저는 단지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뿐이므로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떠납니다. 충분한 현금을 받은 후 그는 차에 탄다. 하지만 그의 불손함 때문에 머리에 총을 맞는다. 조지는 온밤을 추위 속에서 지내지만 놀랍게도
아침에 죄수들은 따뜻한 옷과 음식을 나누어준다. 그리고 산책하는 동안 그와 함께 물도 나눈다. 이것은 마르코프를 화나게 하고 그는 체인버스의 옷을 벗기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나서 죄수들을 운동장에 줄 세운다. 그는 권투 선수를 도운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지만 몇 명의 유죄자를 뒤에 다른 모든 죄수들도 한 발 앞으로 나선다. 마르코프는 모든 사람에게 체인버스와 함께 형을 나누라고 선고하고 체인버스는 계속해서 추위 속에 서 있다. 가가가 이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즉시 권투 선수의 석방을 요구한다. 그리고 나서 교도소에 도착해 마르코프를 질책한다. 갱스터는 조지와 만난다. 그리고 보이카와 재대결에서 이기면 그를 석방하겠다고 약속한다. 체인버스는 이번에는 공정한 싸움을 요구하며 자신의 매니저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가가는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다. 떠나기 전에 체인버스는 또한 갱스터에게 모든 수감자들에게 적절한 겨울 자켓을 사달라고 요청한다. 체인버스는 훈련을 재개하고 크롯이 방문한다. 그는 새로운 자켓에 대해 그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그에게 종합 격투기 기술을 배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전직 특수부대원은 많은 유용한 조언을 해주고 고통스러운 그립을 보여준다. 어느 날 밤, 체인버스는 크롯의 감방에 있는 소녀의 사진에 대해 묻는다. 그 여자는 노인의 조카인 것으로 밝혀지지만 그녀는 결코 삼촌을 방문한 적이 없다. 크롯은 그녀가 그의 존재조차 알고 있는지 의심한다. 존은 그에게 노인이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한다. 그 사람은 그의 동생이 한 번 당해 고위직을 강도질했다고 말한다. 크롯은 동생의 임신한 아내가 홀로 남겨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를 대신해 책임을 떠안았다. 그는 단지 4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그의 정신을 부숴버리기로 결정하고 그를 심하게 학대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그는 2번 탈출을 시도했고 2번째 시도에서 경비원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를 마비시킨 총알을 맞았습니다. 크롯의 진짜 이름은 니콜라이입니다. 경기를 위해 크롯은 체인버스에게 USSR라는 글자가 새겨진 반바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인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재경기가 열리는 날 밤에 판돈이 하늘 높이 치솟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가가와 마르코프는 나이트클럽의 발코니에 있는 오두막의 자리를 잡습니다. 크롯은 링 옆 보조 코너맨의 자리에 앉습니다. 종이 울립니다. 그리고 보이카는 체인버스의 새로운 무기 아스날에 놀라게 되는데 그는 다리차기를 사용하고 점프 공격을 능숙하게 피합니다. 그들의 싸움이 땅으로 넘어가면 그는 그곳에서도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납니다. 그리고 보조 코너맨들이 다음 라운드를 위한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종이 울립니다. 보이카가 헤드록으로 공격을 시작하지만 체인버스는 능숙하게 그를 떨쳐냅니다. 동등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후 복선은 다시 자세를 잡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다리가 고통스러운 홀드에 걸립니다. 그는 스스로 방어하며 휴식 시간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절룩거림을 보입니다. 3라운드 전에 크롯이 그 남자에게 그가 겪어온 모든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같은 곳에서 나오기 위해 빠르게 경기를 끝내라고 지시합니다. 체인버스는 승리를 위해 힘차게 나와서 상대의 모든 공격을 막아냅니다. 크롯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적용하면서 점프 무릎 차기가 목표를 맞고 이어서 목에 강타를 가한 후 고통스러운 다리록을 걸어갑니다. 보이카는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조지가 그의 무릎을 부러뜨립니다. 경기가 끝나게 만듭니다. 가가는 그의 약속을 지키고 미국인을 석방합니다. 게다가 그는 그 파이터에게 정당한 몫인 돈 가득 찬 여행 가방을 줍니다. 체인버스는 가능한 한 빨리 나가고 싶지만 돌아서서 마르코프의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그는 크롯의 자유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수익을 그에게 줍니다. 니콜라이는 조지를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 기쁘고 그를 기억하기 위해 재킷을 간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체인버스는 그에게 그걸 입으라고 조언합니다. 20년 후 2번이 실패한 탈출 시도 끝에 니콜라이는 다시 자유를 찾습니다. 이후 체인버스는 그를 기차역까지 동행합니다. 노인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 하지만 그의 친구가 그를 막습니다. 그의 조카가 기차에서 내립니다.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서 그녀는 삼촌을 포옹하려 달려갑니다. 그녀의 안녕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언제나처럼 비디오 설명에서 영화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동안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당신이 크롯이라면 당신은 형 대신에 감옥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채널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멋진 이야기가 자주 나올 수 있도록요.